일본 오사카에 있는 작은 신사. 매년 11월이면 이곳에서 맛집이가 열린다. 이 맛집이는 일본에서 약의 신으로 모시는 스코나이코나 신에게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로 오사카의 유서 깊은 행사다. 이의 도시 오사카. 수도가 도쿄로 이전하기 전 일본 역사에서 일찌감치 관서지방 최대의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오사카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울 만큼 사람과 물자가 풍부했다. 이 오사카의 일명 서민의 부엌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구루몽 시장이다. 시장의 역사가 180여 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고 깔끔하지만 구루몽 시장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사카 사람들의 먹거리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장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이 덴뿌라 가게도 벌써 38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덴뿌라 하면 튀긴 어묵, 오뎅의 일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덴뿌라는 튀김을 뜻하는 것이다. 주 재료는 고구마 같은 야채류나 오징어, 굴과 같은 해물, 어패류가 주로 쓰인다. ありますね。だいたい天ぷらいうのはね、こういう音と目で見やなダメなんですよね。これ音が、これはジャー言うてるのはこれイカオジゴンの音なんですよね。でまた野菜を入れると野菜のこの音が全然違うんですよ。お母さんは音でわかる。そうですね。音とこの先の感覚ですね。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만 들어도 먹음직스러운 덴뿌라. 장을 보다가 시장길을 달랠 수 있는 간식거리로 손색이 없다. 하루 평균 15,000명에서 2만 명이 찾는 구루몽 시장은 모든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종합시장이지만 그래도 이곳의 진면목은 풍부한 수산물에 있다. 특히 오사카만에서 그날 건져올린 싱싱한 게나 새우를 비롯해서 한 가지 종류의 생선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많은 게 커다란 특색이다. 구루몽 시장에 전문 가게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 이곳에서 판매되는 특정 생선의 거래 가격이 일본의 생선 시가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고 전문점 미나미도 그 중에 한 곳이다. 가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80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지켜왔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보고지만 수산물이 풍부한 일본에서도 보고는 아주 값비싸고 인기 있는 먹거리다. 일본인들은 보고 한 마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가장 비싼 보고 회에서부터 껍질 요리, 찌개나 소금구이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요리 재료가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보자. 今取ったところがヒレね。ヒレ。これはまたね、干してお酒に、お酒に入れる。日本酒をね、ガーッと沸騰させるように缶して、そこにこれを焼いて入れるからね。今やってるのは皮。これは皮ね。今皮剥いてるのね。これやね。皮今から剥いてるからね。お湯にね、さっと入れて、そうほんでこれ刻むわけ。継ぎ出しやね。そうね、そのレバーやな、肝臓に毒があるわね。はい、ちょっとねバチャッと切ってあげて。これが肝臓ね。ここにテトロトキシンいうて毒がね
ここに入ってるわけね、だからそれは食べれないからね、 독만 제거하고 나면 보고의 모든 부위가 남김없이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보고 요리의 진수인 보고회를 만나보자. 오사카의 보고 요리 전문 거리.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귀엽고 다양한 보고 캐릭터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보고 요리 중에서 비교적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봉 매운탕과 같은 찌개류다. 하지만 보고 요리의 진수는 역시 보고회, 바로 복사시미다. 사시미는 오래전부터 뉴욕이나 파리에서 고급 음식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 요리의 대표 주자다. 접시가 비칠 정도로 얇게 회를 뜨는 것이 복사시미의 맛을 좌우. 그래서 요리사의 칼 다루는 솜씨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복사시미에 변화를 주는 것은 몇 가지 야채와 보고 껍질. 회를 놓을 때도 접시의 절반만 채워 조형미를 살린다. 양념이라고는 간장과 와사비가 전부일 뿐이다. 그래서 사시미 요리사에게는 생선의 신선도를 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고난도의 회치는 기술이 요구된다. 初めからはできないですね。初めからはまあ鍋の方というか、鍋で入れる風とかね、そういういろいろやってからまあ5年ぐらいはかかるんですね。 혀끝보다는 눈길로 먼저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일본의 음식 문화. 복사시미 한 접시에도 일본 요리의 진수가 담겨 있다. 오사카 최대의 먹자골목 도톤보리. 330년 전부터 일본 막부 시대를 거쳐 이곳은 오락의 중심지이자 식도락의 거리였다. 와 돼지고기까지 모두 이용하고 있다. 라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육수와 라면 위에 곁들이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모두 다르다. 쫄깃한 면발과 담백한 국물 맛으로 일본인들의 한 끼 식사로 사랑을 받아온 라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음식으로 당당히 꼽히고 있다. 오전에 바쁜 일과를 마치고 출출함을 달래는 시간. 종업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 없이 바쁘고 식당 안은 빈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붐비는데 도대체 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일까? 서민적인 맛으로 라면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식은 바로 짱꼬나베. 짱꼬나베는 냄비 전골의 일종으로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다. 짱꼬나베는 한 냄비에 4, 5인분까지 끓일 수 있기 때문에 4, 5명이 함께 식사하기 아주 좋다. 그래서 3355 팀을 이룬 직장인들의 인기 있는 단골 메뉴다. 짱꼬나베의 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배추, 콩나물 같은 야채를 듬뿍 넣는다. 그 위에 버섯과 어묵, 단고라는 어묵 경단도 몇 개 집어넣고 팽이버섯에 두부까지 식물성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에 새우와 붕장어 같은 해물류도 곁들인다. 나베는 냄비를 뜻하는 일본말. 그러니까 나베 요리는 그릇 이름이 음식 이름이 되어버린 셈인데 앞에 붙는 짱꼬라는 이름의 유래가 특이하다. ちゃんこ鍋の由来はですね、相撲取りの由来は、東北の方から、出てきた子供が、東北の方でしたら父親が作るんですお鍋を。でそれを見てちゃんが作ってる鍋ちゃんこ鍋というそういう由来があるんですけどね。
このうちの鍋はですね、関西風に直して、塩味で食べてもらうように、相撲取りの食べてる味とはまだちょっと違うんです。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인 셈이다. 또 다른 냄비 요리인 우동스키 전문점 미미우를 찾았다. 주방에서는 표고버섯과 토란, 당근과 일본식 유부 같은 주재료 준비에 한창이다. 우동스키는 재료들을 목기에 따로 담아 손님상으로 가져가는데 섞어 담지 않고 색깔과 모양을 고려해서 정갈하게 배열해 놓는다. 15種類は、ちゃんと言っていただけますか？説明ですね。はい。よろしいですか。こうですか。まずこちらがですね、鶏肉です。はい、鶏肉ですね。こちら湯葉です。大豆から作ります湯葉です。こちら焼いた穴子になりますね。焼き穴子。はい。こちらお餅ですね。はい。椎茸、先ほど味付けしました椎茸ですね。あと人参、これはハマグリですね。はい。これは白菜、これは一度湯がきまして、巻いてます。真ん中にほうれん草を入れましてですね、こう丸く巻きまして、それを切ったものですね。これは先ほど味付けしましたヒロスですね。がんもどき。これは芋ですね。はい。これは水菜ですので水菜。はい。そしてこれ生きたですね。車エビです。はい。これをお願いします。先ほど下の方で作りましたお出汁ですが、このお出汁はですね、かつおと、醤油ですね。あと昆布とみりんが入ってます。ちょっとこう違う。はい。 제일 먼저 넣는 것은 우동사리. 재료를 넣는 것도 나름의 순서가 있다. 約半分ぐらいですね。半入れます。味の出るものですね。かしわとかですね、穴子とかハマグリですね。このエキスの出るものですね。まず最初に入れます。 재료들을 섞지 않고 각각 따로 넣는 이유는 음식의 미적인 모양새를 고려해서라고 한다. 물론 손님들이 먹고 싶은 재료를 골라 먹기 쉽도록 하려는 요리사의 배려도 담겨 있다. 국물에 어느 정도 재료들의 맛이 배이면 살아있는 새우를 넣는다. 生きた車エビですので、ハサミで挟んでですね、沸騰しているところへ入れてください。離しますと跳ねて焼きとしますので、赤くなるまでですね、ちょっと押さえていただきます。 새우는 살짝 익혀야 맛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넣는 게 보통이다. 그 밖에 생야채들은 손님이 식사 속도에 따라 직접 넣어 살짝 익혀 건져 먹으면 된다. 노쇠 대야만한 큰 냄비를 가득 채울 만큼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우동스키의 맛. 그 맛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昭和3年ですね。 に、私の今会長の先代ですね、薩摩平太郎と申しますが、その方がですね、すき焼き牛すきですね、食べておられまして、その時最後におだし汁が残りますね。その汁でうどんを炊いてですね食べたところ美味しかったと。そのうどんの味をですね最初から出せないものか。 それを考えて考案されたのがこのうどんスキなんですね。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우동스키. 일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맛있는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오사카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오사카 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의 기점으로 삼고자 1583년에 건립한 곳이다. 4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지금도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천수가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를 비롯해 많은 유품들이 전시돼 있고 그의 성공과 좌절이 담긴 역사적인 전투 과정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있다.
혼란기에 일본을 수습하고 최초로 전국 통일에 성공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는 시련을 겪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도 서민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 입신양명에 성공한 인물로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오사카의 밤은 어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다.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로 선술집은 활기가 넘친다. 시원한 맥주에 걸맞는 안주는 가벼운 꼬치 구이류. 노란색 소스 속에서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는 이 꼬치의 이름은 도데야끼다. 노란색 소스는 일본 된장 미소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술안주 가운데 하나. 구수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라 한다. こう牛の筋を味噌とスープであえてこう絡めてできるんですが、焼く時間とかどれぐらい？そうですね。ここまで来るまでに約5、6時間からまあ12時間かけるその日によってまたです。 쫄깃쫄깃 씹는 재미까지 있어 안주거리로는 그만이다. 그러니 이게 보고 근데 얘 있는 맛을 먹어요.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것 또 한 가지가 야끼도리다. 야끼도리는 닭고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새들을 꼬치에 끼워 구워 먹는 요리. 고기에 조미 국물이나 소금으로 간을 배게 한 후에 꼬치에 끼우는데 고기는 냉동하지 않은 생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 가게의 25년 전통이라고 한다. 야끼도리의 맛은 불의 색이나 굽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 가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 다 구워진 꼬치에 이 가게의 특제 소스를 바르면 맛깔스러운 야끼도리 완성. 이곳에서 취급하는 고기 종류는 아주 다양한 편. 焼き鳥っていうのは、鶏を中心にしましてですね、いろんな鶏の中の、部位っていうんですか、パーツ、心臓とか、手羽とか、それから太もも、ネック、首ですね、それから皮、それからレバー、肝臓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で分けて、それを串に刺しまして、で、焼き鳥で焼くと。でその他にちょっと変わったところで鴨とか、それから比較的日本では手に入りやすいんですけど、鴨とかスズメとかうずらとかキジとか、そういったものも特別出しております。 25년 동안 변함없이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야끼도리 전문점 도리세이. 다양한 메뉴들을 구비해 놓는 세심함으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오사카 상인의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 아닐까. 일본 인형의 거리 마찌야마찌. 오사카에서 일본적인 풍물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수공의 인형들이 그 화려함과 섬세함으로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무엇이든 작게 만들어 그것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일본인의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일본인의 축소지향적인 미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리가 바로 일본 정식 가이세끼다. 일반적으로 가이세끼는 유종에서 즐길 수 있다. 전통 식사에 맞게 비모노를 입은 종업원들이 정중하게 접대를 한다. 일본 요리의 진수로 꼽히는 가이세끼. 적은 양의 요리를 한 가지씩 차례로 내는 코스 요리다. 눈으로 즐기는 음식들이 줄을 잇는다. 가이세끼를 먹는 즐거움은 음식의 색깔과 모양,
그리고 그릇까지 감상하면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데 있다. 가이세키의 첫 코스로 나오는 것이 전체 요리다. 대개 계절 감각을 살린 신선한 재료들을 쓰는데 식욕을 돋구기 위해 음식 맛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도록 장식해서 접시에 내고 있다. 세이모노는 가벼운 국물을 내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국물 요리다. 가이세키 코스에서 사시미가 빠질 수 없는 법. 그날 가장 신선한 횟감이 무엇이냐에 따라 생선 종류가 달라진다. 오늘의 생선은 도미와 마구로 그리고 새우다. 가이세키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리가 도메자카나이다. 다양한 조개들을 굽거나 쪄서 내는 코스다. 조개구이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화려한 접시가 인상적이다. 요리가 끝나면 식사가 나오는데 녹차에 마른 밥과 몇 가지 절임 반찬이 곁들여진다. よりこう切る技術、包丁で切る技術を重要視する。でそれを器にきれいに盛り付けて、その盛り付けた器までこう賞味する、見て楽しむ。まあどちらかというと目で楽しむ文化。そして、なんといっても春夏秋冬という季節の食材を使って器にまで季節を表現するというところ、そしてこうボリュームたくさんよりもごく少量を数たくさん並ぶのがごちそうなんですね。 입보다는 눈으로 즐기는 멋을 추구하는 일본인들. 그들이 추구하는 음식의 맛은 어떤 것일까? 日本料理の椀物ってお椀なんかがあるとしますよね。でこう見た感じはただ椀物の中に例えば具が一つだけこう入ってて見た感じは非常にこう美しくて端正ですけども、こう飲んでみるとその中には本当にこう昆布とかカツオとか、それから中に入ってる具、それが魚であったりいろんなものであったり、その味わいがずっとだんだん広がってくる。見かけは非常にシンプルでなんですけども、食べてみるといろんなこう複合された味がずっと広がってくるっていうのがシンプルですけども奥が深いっていうこと。 먹기에도 아까울 만큼 현란하고 앙증맞게 치장한 일본 요리들. 그 화려함 속에서도 음식의 깊은 맛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일본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도시 교토. 우리의 경주에 비견되는 교토는 700년경부터 메이지 유신 때까지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도시다.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이 인기에 큰 몫을 했다. 역사와 상술이 만나 청수사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청수사 산기슭의 폭포수를 마시면 지혜로워지고 장수한다는 전설도 있어 이 물을 마시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천년 문화의 숨결 속에 교토는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토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 교토의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130여 년) 전통을 이어오는 와가시 전문점 간슌도. 이곳에서는 100여 년 전 방식 그대로 일본 전통 과자 와가시를 만들어 오고 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값은 매우 비싸지만 선물용으로 애용된다. 액세서리로 오해할 만큼 앙증맞고 화사한 빛깔들의 와가시들. 보고만 있어도 맛이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갖고 있다.
와가시의 재료는 쌀가루와 팥고물, 설탕 정도가 전부일 뿐 아주 단순하지만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들로 변화무쌍한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주로 꽃과 같은 자연물에서 그 모양을 따온다. 새로운 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요리 명인의 솜씨를 감상해보자.お菓子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花とかね、自然の山とか川とかそういうのはとこから取ってますのでね、お菓子の名前、加盟それもみんなそういうなとこから来てますので、それに合ったお菓子のイメージっていうかね、衣装ですね。 조그만 과자에 자연을 옮겨 놓는다고 하니 매우 일본스러운 미학적 시도들이 아닐까.月々によってちょっと前まではこれ11月でしょ。でこれがまた10月。本当にまた変わるんですか？変わります。その時の衣装によってちょっと変わってきます。それは職人のね。イメージでまた変わっていくんです。はい。一種の作品ですね。そうです。なんかいろんなそういう職人我々職人のそういうイメージ作っていく楽しみも中に込められてるんです。はい。 매 계절마다 새로운 모양을 창조해내는 노력들. 요리사라기보다는 예술가에 가까운 면모가 아닐까. 일본에서는 아무리 작은 음식점을 가더라도 요리의 장인들, 쇼쿠닝들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인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생선초밥 스시. 몇 천엔짜리부터 몇만 엔짜리까지 저가에서 최고가로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일본의 대표 음식이다. 서너 평 남짓한 작은 가게인 이곳에도 경력 30년의 베테랑 요리사가 있다. 스시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다. 손님에게 신선한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리사는 밥을 손에 오래 쥐고 있지 않으면서도 재빨리 뭉치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何粒いうのは数えたことないですけどね、ほとんど10粒変わらないでしょう。 빠른 손놀림 속에서도 밥의 양을 일정하게 손에 쥘 줄 아는 스시의 달인이 하루 만들어내는 스시가 400여 개. 이 중에서 어떤 생선이 많이 사용될까? 種類はそうですね、ざっと30から40種類あります。一番お客さんが好むので、そうですね、やっぱりマグロ、ハマチ、タコ、イカ、その辺が一番多いですね。 몇 점 안 되는 스시 접시에 국화꽃 장식을 잊지 않고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당당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스시. 그 맛의 전통이 스시의 장인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의 대학로 아메리카무라. 오사카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개성과 젊음을 발산하는 자유의 거리다. 거리의 한편에서는 연예계 스타를 꿈꾸는 제주꾼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끼를 보여주고 있다. 최신 유행의 거리, 아메리카무라의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는 무엇일까? 최근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거리로 다코야끼가 있다. 모양은 우리나라의 호두 과자처럼 동그랗지만 빵 속에 팥 대신 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맛은 아주 다르다.
먼저 밀가루 반죽을 틀에 붓고 그 위에 다른 재료들을 뿌리는데 양배추, 곤약, 빨갛게 물들인 생강과 옥수수,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은 문어를 넣는다.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돌려가며 익힌다. 잘 익은 다코야끼 위에 돈가스 소스를 바르고 가츠오부시라는 가다랭이 포를 듬뿍 뿌려서 포장하면 완성. 가벼운 간식으로 그만이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교토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 도시다. 나라에서 이방인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나라의 명물인 사슴들. 또 다른 명물인 동대사. 동대사는 호국불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인데 이 절의 금당은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금당 안에 안치된 대불은 높이 16.2m로 세계 최대의 청동 불상이다. 불상 앞 촛대가 사람 키만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나라의 3대 명물 마지막이 나라집게다. 나라집게는 원래 찌개모노라는 일본식 장아찌의 일종인데 나라 지방에서는 특이하게도 술찌개미를 섞어서 장아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맛으로 나라의 중요한 특산품이 되었다. 술찌개미가 사용된 것은 나라 지방이 예로부터 깨끗한 물을 이용한 일본 술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술을 거르고 난 후 찌개미에 각종의 야채를 1년간 절여 만드는 나라집게는 어떻게 유래되었을까? なんといっても韓国から受けたこの影響っていうのはお酒ですね。清酒。日本酒の新しい技術は実は韓国から入ってきたものなんで、その伝えた方のお名前まで分かっていますね。ついでにこの方は奈良漬けを庶民の人に教えているんです。 외국인이 전해준 음식 문화를 자신들의 특산품으로 변화시킨 일본인들. 외래 문화를 일본화시키는 데 능통한 일본 기질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차 문화 역시 중국에서 들여온 차를 완전히 일본식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음식 문화다. 서대사에는 아주 독특한 차 문화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대사의 전통차 오짜머리를 만나보자. 이 그릇이 바로 찻그릇이다. 일반적인 닭이 세트는 작은 주전자와 찻잔인데 비해 서대사 오짜머리의 찻잔은 잔이라기보다는 물동이에 가깝다. 오짜머리는 곱게 빻아놓은 찻가루로 만든다. 거기에 물을 붓고 가루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큰 그릇에 차를 마시게 된 이유는 750여 년 전 서대사에 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적당한 찻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큰 그릇에 차를 타서 여러 명이 돌아가며 마셨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大きなこういう器で大勢の方々がこれを飲みましたので大茶盛りというふうにこう言ったようなんですけれども、ですので西大寺の大茶盛りとはその茶碗が大きいから大茶盛りっていうんではなくって、この鎌倉時代に西大寺を復興したこの永尊という人の一つは戒律の精神、もう一つはその薬を施すという福祉の精神、この2つがこの根源に流れるものがあって茶盛という名前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 나눔의 정신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라에는 차를 이용하여 만드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바로 차죽이다. 기모노를 갖춰 입은 아주머니가 내온 차죽은 차로 우려낸 물로 만든 죽. 지금은 고급스러운 차죽 전문점들이 생길 정도로 별식으로 대접받는 음식이지만 사람들이 처음 차죽을 먹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끼 때우는 식사에 불과했다. 戦前ぐらいまでは農家で、3度ぐらい茶粥を食べてました。この奈良の地方では。どれぐらい3度っていうのは？朝昼晩。朝昼晩。はい。主食みたいな感じでみんなが食べて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主食みたいなもんですね。 서민들의 주식에서 이제는 상품 가치가 높은 나라 지방의 대표적인 별미로 꼽히는 차죽 한 그릇에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셈이다. 천년 고도 교토. 이곳에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음식점이 있다. 370년 전 문을 연 유도후 전문점 옥구단이 바로 그곳이다. 유도후는 두부 요리로 교토의 전통 음식이다. 15대째 대를 이어 한결같이 유도후를 만들어 교토인은 물론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옥구단. 음식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옥구단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이곳 유도후 맛의 비밀은 바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옥구단에서는 언제나 방금 만들어낸 두부만을 손님상에 올리고 절대로 기계를 쓰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 콩 껍질이나 작은 알갱이를 걸러낼 때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콩국물을 짜낸다. 이렇게 해야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두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콩국물을 굳히기 위해 넣는 간수의 양은 언제나 일정하게 사기 그릇 하나 정도. 오랜 세월 익혀온 손끝의 감각으로 콩국을 몇 번만 휘저어준다. 젤리처럼 부드럽게 굳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뚜껑을 덮어두는데 두부는 항상 나무 그릇에 담아서 만드는 것도 오랜 전통의 하나다. 한 시간이 지나면 두부는 아직은 말랑말랑한 연두부 형태. 이것을 사각틀 안에 부어 다시 응고시킨다. あと徐々に石を重たくしていく。最初から重い。 마지막으로 완성된 두부를 찬물에 담고 사각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이제 유도후 요리의 이모저모를 음미해보자. 이것은 田楽と言いまして、お豆腐をお味噌で焼いたものです。木の芽の山椒の味のついたお味噌です。なかなか甘くい中に山椒の味がポロッとして美味しいですね。これはとろろ汁、お芋さん長芋のすりまして、そして味付けをして置いております。
これはごま豆腐です。ごまをすりつぶしまして、そしてお豆腐のようにして作ったものです。もう一つ入れます。 유도후는 아주 간단한 요리다. 뜨겁게 데운 두부를 건져서 파와 입맛에 따라 양념을 추가한다. 그리고 담백한 두부의 맛을 살리기 위해 옥구단의 비법인 조미 국물을 첨가한다. そしてタレをかけます。 味っていうのはどこから来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味っていうのはね、ものすごくお豆腐は淡白なんで難しいんですが、お豆腐とそしてこのタレとが2つがこううまくあって、そして美味しい味を作っていくという。そのお豆腐にはどんなお豆腐が美味しいかと言いますと、豆の味のする、食べると豆の味のする、そしてその中に甘くふわっとしたものがこう口の中に出てくる、そういうお豆腐が美味しいですね。 담백한 상차림은 자연과 닮아 있고 한입 헤엄은 두부 한 조각에는 자연이 숨쉬고 있다. 日本の料理のオリジナリティっていうのは、その材料が持っている美味しさだけを生かして食べる。できるだけ手を加えない、クッキングしないという。ですからそれは結局自然環境に恵まれていい水と、それからいい食材が日常的に使えたがために、そういうシンプルなものが評価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わけですね。 유리가 아름다운 나라 일본. 일본인들은 섬나라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재료 본래의 맛을 즐기는 음식 문화를 가꾸어 왔다. 그리고 특히 오사카만에서 그날 건져올린 싱싱한 게나 새우를 비롯해서 한 가지 종류의 생선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많은 게 커다란 특색이다. 구로몽 시장에 전문 가게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 이곳에서 판매되는 특정 생선의 거래 가격이 일본의 생선 시가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고 전문점 미나미도 그 중에 한 곳이다. 가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80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지켜왔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보고지만 수산물이 풍부한 일본에서도 보고는 아주 값비싸고 인기 있는 먹거리다. 일본인들은 보고 한 마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가장 비싼 보고 회에서부터 껍질 요리, 찌개나 소금구이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요리 재료가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보자. 今取ったところがヒレね。ヒレ。これはまたね、干してお酒に、お酒に入れる。日本酒をね、ガーッと沸騰させるように缶して、そこにこれを焼いて入れるからね。今やってるのは皮。これは皮ね。今皮剥いてるのね。これやね。皮今から剥いてるからね。お湯にね、さっと入れて、そうほんでこれ刻むわけ。突き出しやね。そうそのレバーやな、肝臓に毒があるわね。
일본 오사카에 있는 작은 신사. 매년 11월이면 이곳에서 맛지리가 열린다. 이 맛지리는 일본에서 야기 신으로 모시는 스코나이 코나 신에게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로 오사카의 유서 깊은 행사다. 이의 도시 오사카. 수도가 도쿄로 이전하기 전 일본 역사에서 일찌감치 관서지방 최대의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오사카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울 만큼 사람과 물자가 풍부했다. 이 오사카의 일명 서민의 부엌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구루몽 시장이다. 시장의 역사가 180여 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고 깔끔하지만 구루몽 시장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사카 사람들의 먹거리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장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이 덴뿌라 가게도 벌써 38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덴뿌라 하면 튀긴 어묵, 오뎅의 일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덴뿌라는 튀김을 뜻하는 것이다. 주 재료는 고구마 같은 야채류나 오징어, 굴과 같은 해물, 어패류가 주로 쓰인다. ありますね。だいたい天ぷらいうのはね、こういう音と目で見やなダメなんですよね。これ音が、これはジャー言うてるのはこれイカオジゴンの音なんですよね。でまた野菜を入れると野菜のこの音が全然違うんですよ。お父さんは音でわかる？そうですね。音とこの先の感覚ですね。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만 들어도 먹음직스러운 덴뿌라. 장을 보다가 시장길을 달랠 수 있는 간식거리로 손색이 없다. 하루 평균 15,000명에서 2만 명이 찾는 구로몽 시장은 모든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종합시장이지만 그래도 이곳의 진면목은 풍부한 수산물에 있다.